안녕하세요. 코인킹 곽도팔입니다. 먼저 비트 주봉 차트를 보면 저점과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번 주에 저번 주 저점인 22,668달러, 원화로는 3,052만 2천원을 깨지 않는 이상 이번 주도 역시나 상승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계획입니다. 상승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주봉상으로 5일선과 200일선 고등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이고,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주봉상 5일선과 200일선 골든크로스가 나와줬을 때 가장 비슷했던 시기는 주봉 기준으로 2015년 10월 5일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5일 5일선과 200일선 골든크로스 시그널 포착된 이후에 11월 초까지 약 110.16%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10.16%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지금보다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하락의 관점보다는 상승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대로 이번 주 22,668달러를 깬다면 이 5일선의 추세가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꺾여 200일선 저항에 막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22,668달러를 깨지 않는 이상 계속 상승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알트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 보고 있는 알트는 총 3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비트처럼 모두 주봉 기준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현재 주봉상 웬만한 차트 다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서 매매할 만한 코인들을 공유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앵커입니다. 주봉 기준으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이번 주 57원 위로만 마감을 한다면 5일선과 21선 고등크로스로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골렘입니다. 골렘도 마찬가지로 주봉 기준으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이며, 이번 주에 저번 주 저가인 339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5일선과 21선 그리고 121선 고등크로스로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있어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인데, 이미 최근에 오를 대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을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봉 기준으로 5일선과 61선 고등크로스를 보고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 지금 매수를 하는 것보단 현재 5일선과 캔들 사이에 이격이 벌어져 있어서 우선은 5만원에서 5만 1천원까지 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제 5만 1천원부터 비중 10%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서 5만원에 10% 추가 매수, 그리고 마지막 4만 9천원 부근에 10% 추가 매수 진행해서 총 30% 비중을 담을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또는 내일 오르는 코인들보다는 주봉 기준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이클 빼고는 오늘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할 계획이고, 큰 비중은 넣진 않으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당연히 매매도 달라지겠지만 10%에서 15% 내외로 운영을 할 듯 싶고, 다들 잘 참고를 하셔서 모두 수익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미국 소매 판매와 FOMC 의사록 중요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4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어서 작년 11월 이후 가장 오랫동안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강세의 흐름이 지속되려면 아무래도 그동안 계속 우려하고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미국 7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부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에도 소매 판매는 1% 증가하는 데 그쳤고, 만약 오늘 발표되는 소매 판매 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와준다면 투자 심리는 아무래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 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살아있다는 뜻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떨쳐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의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면 하락보다는 이제 저는 상승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 3시에 7월 FOMC 회의록이 나옵니다. 7월에는 연준이 2회 연속 0.75bp 자이언트 스텝으로 긴축의 강도를 높였던 때인데, 이번 회의록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연준이 9월에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현재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처럼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할지에 대한 힌트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준 당국자들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뚜렷한 신호가 나왔을 때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금리를 3에서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말을 했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연말 전망치를 3.9%로 제시를 했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연은 총재 또한 3.75%에서 4%까지
연주까지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와 에스더 조지 캔자스 시티 연은 총재, 그리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마지막으로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나옵니다. 이들의 생각하는 금리 전망치가 어느 쪽으로 쏠리냐에 따라 연준의 피벗을 반영한 시장의 랠리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주 월마트 같은 소매 유통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월마트는 오늘 나스닥 개장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우선 월마트 같은 경우 지난달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2분기와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이 크게 한번 출렁거렸었고, 예비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를 낮췄을 때 다른 소매업체들 또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으니 최근 나스닥이 상승을 해주면서 동시에 대부분 반등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으로 타격을 받았음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아무래도 한 차례 조정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만약 나스닥이 조정을 받고 비트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엔 저는 그때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잡기 위해서 오늘만큼은 나스닥이 개장한 다음에도 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현재 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물 소통방에서 정말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조금씩 인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대 인원이 1,500명이었는데 현재 1,477명으로 23자리 정도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선물 매매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선물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가지 정보나 아니면 관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아 저희 기준에서 위 내용과 적합하지 않다면 인원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23자리 정도 비어있는 상황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 들어오시는 건 어떤 비용이 따로 없고 선물 전문 트레이더님과 그리고 선물 시드를 정말 억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방 안에서 관점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정말 활발하게 다들 매매를 하시고 있고, 또 선물 트레이더님 관점으로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는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연락만 주시면 되고,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고 내일은 더 좋은 내용들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하고 코인킹 곽도팔이었습니다.